네,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9월 모의고사 23, 24, 29번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문제 푸는 거 외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별 넘버링 후 한글 요약도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주고 난 다음에 풀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선 23번은 뭐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이미 have seen 봐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봐왔냐면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봐왔대요. 뭐 할 때냐면 done at regular intervals 규칙적인 간격으로 그 학습이라는 것이 행하여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절의 주어와 꾸며주는 부사절의 지금 주어가 같으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learning is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석상으로 알아야 이게 좀 해석이 제대로 돼서요. 어쨌든 그 학습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행하여질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봐왔대요. 자, 뭐 하는 것 대신했냐면 뭐 하는 것보다냐면 하루에 전체의 레슨, 과업을 밀어넣기보다는 밀어넣는 것 대신에 우리는요 차라리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그 과업을 그냥 분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루에 그걸 다 밀어넣지 말고 지금 그 과업이라는 걸 이날 조금 했다가 그 다음날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분산시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대요. 자, 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과업을 할 때 뭔가를 분산시키는 게 좋냐면 every night, 매일 밤마다요. 우리의 뇌는요, 지금 통합 정리합니다. 뭘 통합 정리하냐면 during the day, 그날 동안에 지금 what it has learned, 그것이 배운 것을 통합 정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마다 우리의 뇌가 그날 동안에 뇌가 배웠던 것을 통합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다 밀어 넣어봤자 뇌가 어차피 다 기억을 못할 거니 통합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의 발견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냐면 the last 30 years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의 발견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잠은요 It's not just a period. 단순히 어떠한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기간이냐면 of inactivity 하면 무활동, 뭐 비활동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좀 비활동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활동의 기간도 아니고 아니면 또 뭐의 기간도 아니냐면 or a garbage collection 그러니까 쓰레기 수집 기간도 아닙니다. 뭐의 쓰레기 수집이냐면 the waste product 쓸모없는 생산물들의 쓰레기 수집 기간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the brain accumulated 뇌가 축적해 온 뭐 하는 동안이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는 시간이 우리 뇌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쓸모없는 생산물들을 쓰레기처럼 수집하는 기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자는 동안에도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나 봐요. 그럼 계속 다시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잠은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그 뇌가 축적해온 쓸모없는 생산물의 쓰레기 수집이나 아니면 비활동의 시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저런 시기가 아니라 quite the contrary 오히려 정반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때 우리의 뇌는요 유지합니다. active 지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run의 삼형식 동사일 때 이거 좀 중요해요. 무엇을 가동하다 혹은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가동하다라고 쓰이고 있고요. 그 뇌는요 아주 특정한 알고리즘,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동시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replace the important events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시 재생하고요. 재상영하고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것이 기록했던 언제 동안에 전날 동안에 그러니까 뇌는 그 전날 동안에 그 뇌가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재상영하고 그리고 gradually transfer 점진적으로 지금 이동시킨다고 해요. 그것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더 효율적인 구획
우리 기억력의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이동시키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가동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는 동안에도 뇌가 자는 말 그대로 뭐 무피 활동을 한다거나 활동을 안 한다거나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 배웠던 것을 통합 정리해서 그걸 쌓아가기 때문에 지금 학습에 있어서 수면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학습 과정에서 지금 수면이 하는 역할이어서 정답이 2번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4번은요, 지금 제목인데 3점으로 나왔죠. 사실 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요게 한 문장이고 지금 nevertheless 이 문장이 굉장히 긴 한 문장인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사실 모의고사를 풀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기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긴 문장 안에서 뭐가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 뽑아내는 걸 계속 기술처럼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혼자 공부할 때도 각 문장별로 얘가 요점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초기의 시대 때부터요, 헬스케어 서비스, 그냥 그대로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요, 지금 have been recognized, 인식되어져 왔다 라고 합니다. 뭐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냐면 두 개의 동일한 영역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namely 하면 즉, 다시 말해 이런 뜻이죠. 즉, 병원 치료와 그리고 공공 헬스케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안에 1번 병원 치료도 있고 2번 공공 헬스케어도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네,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지금 아주 고전적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요, 신은 신인데 누구의 신이냐면 지금 의학의 신입니다. 의학의 신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의학의 신이 누군지에 대한 동격에 대한 콤마로서 의학의 신, 즉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의학의 신인 즉 아스클레피오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딸이 2명 있었고요. 그 딸이 누구냐면 하이지아와 그리고 파나시아라는 두 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he former, 전자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하이지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이지아는요, 여신이었습니다. 뭐의 여신이었냐면은 지금 preventive 하면 예방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예방적인 health, 건강과 그리고 and wellness, 얘 자체가 건강 관리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콤마 찍고 5월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콤마 찍고 5월이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을 그냥 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적인 건강과 건강관리, 즉 위생의 여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하이지아는 이 사람은 위생의 여신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nd the latter, 지금 후자는요, 여신이었습니다. 뭐의 여신이었냐면 치료와 치유의 여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자인 파나시아는 지금 대놓고 치료의 여신이라고 했었죠. 자, 굳이 나누어서 본다면요, 지금 그러니까 위생을 나타내는 하이지아는 병원 치료를 나타내는 걸까요? 공공 헬스케어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위생이다 보니까 공공 헬스케어로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파나시아는 치료와 치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치료는 대놓고 병원에서 받는 거여서 클리니컬 케어 자체를 병원 치료라 해석하죠. 그래서 파나시아를 병원 치료로 지금 대입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고대는 그렇고요. 이제 현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길지만 핵심만 딱 잡아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현대 시대에요. 지금 그 사회적인 우세입니다. 사회적인 우세, 뭐에 대한이냐면 professionalism 하면 이제 전문성이라는 뜻이에요. 전문성. 그러니까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세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세. 그냥 사회적으로 둘 중에 뭐가 좀 더 우세한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우세한지 그걸 보니까 has caused, 야기했습니다. 치료를.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뭘 하게 했냐면 지금 가리게 했대요. 그러한 예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리게 했습니다.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였냐면 제공되었던 헬스케어 서비스. 뭐에 의해서냐면 덜 영웅적인 figure 하면 명사할 때 이제 인물이란 뜻이고요. 덜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 제공되었던 예방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리게 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덜 영웅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위생 엔지니어, 생물학자, 그리고 그 정부에 해당하는 정부의 공공적인 건강 관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의료적인 전문성의 사회적인 우세, 사회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우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픈 환자들이 치료래요. 자, 치료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병원 치료를 말하는 걸까요? 공공 헬스케어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아픈 환자들의 치료라고 했으니까 병원 치료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치료가 다른 걸 가리게 했다. 그럼 얘가 당연히 대조군이 얘가 병원 치료가 되는 거고 뒤에 말하는 더 그러한 예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니까 얘를 지금 공공 헬스케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뒤에 나오는 이 덜 영웅적인 인물들이 전부 다 공공 헬스케어랑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 치료가 공공 헬스케어를 가리게 했다는 건 둘 중에 뭐가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 치료가 크니까 지금 공공 헬스케어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곧 지금 현대에는 그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우세가 공공 헬스케어보다 병원 치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병원 치료가 공공 헬스케어보다 좀 더 몸집이 크다. 공공 헬스케어보다 몸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보고 갈게요. 현대에는 의학적인 전문성의 사회적인 우세가 아픈 환자들이 지금 위생공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정부의 공공건강관료와 같은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리게 야기했습니다. 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더 긴데 사실 여러분 nevertheless를 생각해보면 nevertheless는 역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 문장이 병원 치료가 공공 헬스케어보다 더 중요하다. 좀 여기에 좀 더 우세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굳이 읽지 않아도 지금 그 다음 문장인 이 문장은 뭐 대충 병원 치료가 아니라 공공 헬스케어도 똑같이 중요하다. 공공 헬스케어가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못해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꾸며주는 거 다 버리고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uman population, 인간이 enjoy가 또 이제 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 누리는 건강의 질은요, is attributable less, 그러니까 덜 기인한다고 합니다. 수술적인 기민함, 혁신적인 제약 상품,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생물공학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생물공학적 장비에 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개인이 누리는 건강의 질은 수술적인 기민함, 혁신적인 제약 상품, 그리고 생물공학적인 장치들에 덜 기인한다, 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병원 치료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겁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기는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보다냐면 일단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용 가능성이에요. 뭐의 이용 가능성이었냐면 지금 the public sanitation,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그러한 식수, 그리고 sewage management, 그러니까 그 하수 처리 시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위생, 그리고 하수의 관리, 그리고 the service,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면 관리하는 서비스예요.
공기의 질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니까 대기오염을 관리하고 식수도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 소음 그리고 음식은 음식인데 인간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보다 이거가 덜 기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내용 다 나왔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The human right, 인간의 권리인데 어떤 인간의 권리냐면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건강의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depends on, 달려있다고 합니다. 뭐에 달려있냐면 public healthcare service, 지금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달려있대요. 뭐만큼이나냐면 의사와 병원의 기술과 장치만큼이나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도 당연히 그거에도 달려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요 결국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병원 치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 뭐 하나 빼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ublic Healthcare, 공공 헬스케어. co-star 하면은 공동, 우리가 co가 붙으면 co-worker 하면 동료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co-star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 주연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s가 빠졌습니다. co-star, not a supporting actor. 그러니까 supporting actor 하면 말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배우니까 우리가 보통 조연이라고 하죠. 조연이 아니라 공동 주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공공의 헬스케어는 공공의 헬스케어는 병원이라는 아예 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공공 헬스케어가 병원 치료랑 똑같이 공동 주연이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번이 되는 것이었고요. 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 실제로 이제 학교 변형 시험 범위에 포함된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 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변형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지문은 공부를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어법 문제니까 어법만 한번 빨리 보고 가자면 지금 1번부터 볼게요. 관계사죠.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걸 따져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앞에 선행사로 a sense 나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고요. They are agents 해서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이러면 이때 that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이때 that을 우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가 완전한데 동격의 that의 앞에 나오는 명사는 거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보통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금 2번은 ly가 붙었으니까 품사가 일단 readily, 쉽게 라는 뜻의 부사임을 알 수 있고요. 쉽게 라는 뜻의 부사임을 알 수 있고 그럼 얘가 결국 뭘 수식하냐 물어보는 건데 해석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유아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most readily 가장 쉽게 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결론 지금 여기에 있는 2번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도 지금 결국에는 관계사랑 관련된 건데 여기에 있는 that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킵니다.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키니까 선행사가 지금 복수로 나와서 뒤에 나오는 동사도 복수동사로 수일치가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이 우선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틀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왜 5번이 정답이 되는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ways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얘가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뒤에 that을 보고 따져볼게요. 선행사는요 앞에 ways로 나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고 infant 주어고요. find 오형식 동사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that은 생각을 해보세요. 유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가 어때서 지금 목적어가 뭔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주셔야 돼요. 보시면 목적어가 우선 빠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선행사였던 ways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유아들이요, 그 방법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걸까요? 유아들이 그 방법이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매력적임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방법이 매력적임을 느끼는 걸까요? 그쵸.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매력적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ways가 지금 얘가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fascinated가 아니라 fascinating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4번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답이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다른 거에 있어서 1, 2, 3, 5번이 굉장히 지금 뭐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는 왜 이게 맞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오답이 엄청나게 높진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단순히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좀 좋으니까 어쨌든 여기선 fascinating이 되고요. 5번도 관계사네요. 선행사 a context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절 나오니까 관계부사 where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글 내용을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y noticing, 뭔가를 알아차림으로써인데요. 자, 뭘 알아차림으로써냐면 the relation,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에 대한 관계를 알아차리냐면 지금 그들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그에 따른 외부적인 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들은요, 발달시킵니다. 자, 효능감을 발달시켜요. 근데 동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 있는 콤마도 동격이에요. 즉,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냐면 그들이 인지된 그 변화의 주체자라는 감각인 자아 효능감을 발달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록요, 유아들은요, 그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지만, 자, 이거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지금 이 부분을 말 그대로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고, 해석이 뒤의 내용인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이 끝나요, 보통. 어쨌든 유아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장 쉽게 인지하는 것은 바로 초기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왜 이제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말 그대로 초기의 사회작용, 유아들이 초기에 상호작용하는 건 거의 부모들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지각과 관련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각과 관련된 특성이냐면 virtually assure,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하는 특징들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들이냐면 유아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사실상 확실하게 하는 특징, 지각과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them도 지금 앞에 있는 people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쨌든 그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구별되고 움직이는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소리를 만들고요, 지금 촉각도 제공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유아를 웃게 해주거나 반응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온갖 이제 뭐 액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in addition, 게다가요, 사람들은요, 유아와 engage with,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유아와 관계를 맺습니다. 뭐 함으로써냐면, 첫 번째,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두 번째, 그들의 목소리를 지금 똑같이 조절함으로써. 근데 어떤 방식으로냐면, 유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함으로써 유아들이랑 관계를 맺는데요, 사람들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ut importantly,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은요, 굉장히 반응적입니다. 반응을 잘 합니다. 뭐에? 유아의 발성과 얼굴 표정과 제스처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양하게 합니다. 속도와 수준을요. 그들의 행동의 속도와 수준을 다양하게 한대요. 유아의 행동에 반응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제공합니다. 맥락을 제공합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유아가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영상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